지난번 5년 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투표율이 77.2%였습니다. 77.2.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77.2보다 많을 것 같습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예측은 70대 중반일 것이다. 사전 투표 그 비율이 높다고 그래서 총 합계까지 높으리란 그런 법은 없다. 그냥 미리들 나오셔서 투표를 한 것일 뿐 내일은 상대적으로 본 투표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야. 내일 또 뜨거울 거야.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투표율이 80%를 넘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당도 투표율이 높을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죠. 아니 한쪽이 유리하면 한쪽은 불리해야지. 근데 양쪽 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하면서 투표를 막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투표하세요, 야당도 투표하세요 이렇게. 서로 자기들에게 이롭다는 것은 이제 아전인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아전인수 그 말도 맞고 양쪽에 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결집해야 되는데요. 결집. 이제 산토끼 붙잡으러 다니는 건 이제 끝나고 집토끼를 얼마나 많이 투표장까지 나오시게 하느냐 이제 이건데요. 거기에는 진영 간의 결집, 지역 결집, 영호남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타파하자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결국은 지역 간 결집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 결집. 20, 30대와 60대가 포위를 하고 있고 가운데가 이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부분에는 이재명, 양쪽 포위 군단에는 이제 윤석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영, 지역, 연령별 이런 결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집토끼를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투표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부동층이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부동층은 마지막까지 투표를 미루고 나는 아직도 정하지는 못했어. 끝까지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으면 나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쉴래. 근데 지난 대선 때 그러셨던 분들이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투표장에 나오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언론이 습관적으로 기계적 중립을 잡는다시고 이 초박빙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초박빙 그러면 내 한 표라도 더 보태야지 이러고 결집을 하신 그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전 투표율 호남 지역이 월등하게 높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경기도가 낮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여기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경기도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사전투표율이 낮았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다시 한번 실망시키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판세 분석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께 상한선 없이 토크쇼를 하듯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애 저런 애 얘기가 많고 이 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당은 저렇게 얘기하고 뭐 신문 방송은 뭐 박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안개 속이고 살얼음판이고 이렇게 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말들입니다. 이미 오늘의 대사는 판가름 나 있습니다. 그 중국 고사 양진의 사지처럼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판세는 결정돼 있다는 것을. 근데 선거법 위반이 될까 봐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들도 지금 많이 분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깜깜이로 묶어놓는 것 이거 이제 그만하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고양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그만하자. 아니 지금 모든 국민이 핸드폰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온갖 정보가 지금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이때 깜깜이가 이게 말이 되냐. 깜깜이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가짜 뉴스가 더 판을 치고 있는 거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차라리 오늘 밤 12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라.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실적 여건은 이제 숫자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 이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됐든 뭐 추세 변화에 대한 뭐 또 다른 분석이 됐든 그것을 종합하는 또 그것을 보정한 어떤 최후의 판단 다 확실한 거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얼만큼 뒤져 있다. 아 우리가 어느 정도 앞서 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다른 하나 실정법 위반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것은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의 그 결과 이것을 지상파 3사에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잘 모르는 아주 구체적인 분석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구, 가령 송파구 이런 데서 투표율이 얼마고 그 다음에 각 구별로 남성이 많이 투표했는지 여성이 많이 투표했는지 20대는 어떤지 30대는 어떤지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어떤지 아주 세세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지금 방송사에 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나눠서 상한선 없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뒤지고 있는 데는 뒤집기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앞서 있는 데는 굳히기. 유도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도 좀 합니다. 유도에서 보면은 뒤집기가 있고 굳히기가 있습니다. 그 굳히기는 위에 있는 선수가 밑에 깔려 있는 선수를 굳히는 겁니다. 꼼지락하지 못하게. 뒤집기는 밑에 있는 선수가 자기 위에 올라온 선수를 내동댕이 치는 것. 이게 뒤집기입니다. 그 비슷한 용어는 바둑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뒤집기냐 굳히기냐 이건데요. 여당에서는 뒤집기라는 말을 쓰고 있고 야당에서는 굳히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역풍을 몰고 왔다라는 해석을 강조하고 싶어하고 야당 쪽에서는 정권 교체의 열망이 더 뜨거워졌다 이 말을 하고 싶어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세였던 거 맞다. 열세. 우세가 아니라 열세.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쯤에 이재명 후보가 한때
크게 앞서가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줄곧 열세에 있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던 그때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기를 잡은 쪽, 즉 국민의힘, 우리 경쟁자 저쪽, 승기를 잡은 쪽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느슨해진다. 아무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다그치면서 절대 방심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오만하지 마라 이래도 어쩔 수 없이 자세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래 우리가 열세인 거 맞아. 그런데 우리는 9회 말 역전승을 하려면 3월 9일에 총력을 집중한다.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3월 8일까지 졌을지라도 단 하루 사이에 뒤집어 보자. 이겁니다. 3월 9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민주당 쪽 인사들의 분석은 바꿔서 말하면 3월 8일 오늘까지는 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니 그 추세를 조금 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내일은 3월 9일은 뒤집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표 이것들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분석입니다. 그 마지막 공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전 후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약 7%포인트 아니 7%쯤의 지지율이 있는데 어떤 분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철수 쪽에서 윤석열로 올 수 있는 표는 이미 왔다. 이미. 안철수가 됐든 윤석열이 됐든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그 후보에게 나의 표는 갈 테야. 이런 분들은 이미 선택을 마치셨다. 그런데 안철수 지지자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안철수 화가 나는데 안철수한테 소송이나 걸어버릴까?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한테 손해배상 줘야 될 거 아니야? 몇 천만 원으로 걸까? 이런 지금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난 그날 등산이나 할래.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중에 또 25%쯤은 이재명한테 간다. 내가 안철수를 지지했지만 윤석열은 나는 아니야. 이재명한테 한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안철수를 지지했던 그분들 중에서 나머지는 다 효과가 없지만 이재명 쪽으로 올 수 있는 표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9회 말 역전승 막판 뒤집기에 도움을 줄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그 민주당 지도부들 그러니까 뭐 당대표 선거대책본부의 핵심 인사들이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승기를 잡았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뒤쫓고 있다. 그러니까 트랙을 한 10바퀴, 30바퀴 도는 중장거리 육상 대회에서 진짜 골인 지점에서 가슴에 테이프를 몸에 감고 딱 들어오는 사람은 항상 2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재명은 윤석열을 뒤쫓고 있다. 마지막 부동층도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하는 것은 민주당은 과거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을 졌는데 승리를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서울에서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서 좁혀지고 있다. 그다음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까지 윤석열은 바람이었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직입니다.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마지막 당일에 가면 바람보다는 조직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가령 뭐 지역 위원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 그 세포 조직에, 그 다음에 광역 지자체장들, 뭐 기초단체 지자체장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또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전국 조직이 내일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뛸 것이다. 저인망 조직력이라고 부릅니다. 저인망 조직력. 그런데요, 윤석열은 못하는데 이재명은 할 줄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런 광고 카피를 누가 써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고삐를 낚아채는 이런 광고 카피, 선거 슬로건을 참 잘 만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한 표 차이로 결판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권자가 4,400만 명입니다. 그중에 80%가 투표를 하시면은 3,520만 명입니다. 아유, 3천만, 내 표는 그 중에 하나인데, 나는 뭐 내가 안 가도 뭐 판세가 판그람 냈다며. 김광일이 그러던데 판세가 결정 났대. 나는 그냥 집에서 놀래. 그런데 그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을 민주당 캠프에서는 파고드는 겁니다. 단 한 표로 결판 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카피 못 씁니다. 할 줄을 모릅니다.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말했네요. 회수권 한 장 차이다. 예전에 버스 탈 때 회수권, 다 추억이 있죠. 회수권 썼던 추억들. 지금의 40대 50대들, 60대도 포함돼 있죠. 물론 70대도 포함돼 있고. 회수 토큰, 회수권, 그거 딱 하나로 결판 난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도 하고 조응천도 하고 누가 오케스트라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내일 아침 방에서 뜨뜻한데 그냥 앉아 있을래 하는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나오라고 소매를 잡아 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민주당 쪽 분석으로는 그쪽이 2개 회사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일주일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단일화 직후에 비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사뭇 가깝게 뒤쫓고 있다. 거기다가 사전투표는 대체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분위기를 잡았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민주당 쪽 분석이고요. 이번에는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우세라는 말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새해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우세한 상황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분석하느냐? 박빙 우세가 오차 범위 박 우세로 벌어졌다. 지난 일주일 이 깜깜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래서 승세를 굳히기에 들어간다.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단일화로 인한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분들은 단일화에 역효과가 있다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의 그것과 격차를 벌린다면 이건 단일화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 국민의힘의 여러 그 산하기관에서 정밀하게 한 여론조사 어제까지 그거에 이 비공개 비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이준석이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포인트 앞서 있다. 제가 이준석이라면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민주당처럼 한 표가 결판 날 겁니다 이럴 텐데 이준석 그냥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개표해서 득표율에서 그 차이가 나야지 전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정말 분위기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어제는 공개된 여론조사가 6에서 8%포인트였는데 그보다 더 벌어졌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10%포인트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 격차가 더 벌어져야만 이제 국민의힘 쪽의 생각입니다. 정치적 국민 통합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다. 크게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렸다. 그래서 야권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한쪽에서는 지금 두 자릿수 격차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단일화 이후의 결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확진자 격리자들의 그 극심했던 투표 혼란상,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벌어졌던 그 말도 안 되는 혼란상,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정권 교체 열망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사전 투표의 부실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책임인 것이다. 그것은 곧 정권 교체다. 그것은 곧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시대 정신과 부응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나 낙관적인 장밋빛, 이제 뭐 불과 몇 시간 뒤면은 결판이 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윤석열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은 중도층을 느슨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판세 분석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김 선배, 우리 개표 방송 어떻게 하죠? 내가 조선일보에 온 지 37년이 됐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독자들 무서운 줄 알고 정론 직필하고 찌라시같이 헛소리하는 애들 다 제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평론은 내가 최고라는 거. 근데 저희는 신문사라서 개표 방송이 좀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는 다 무너졌냐? TV는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조선일보. 눈물 난다, 눈물이 나. 제가 영부인이 대상입니까?